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 교실입니다. 자, 전번 네, 예고해 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실전 사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손님을 상대로 사주 풀이하는 것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선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유식 갑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을 여기다 접목시키면서 또 배우지 않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부를 해서 실전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한번 풀어 보려고 지금 하는데, 자, 우선 사주 이렇게 명식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오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선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오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간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무토죠. 봤더니 여름 태생에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생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신강사주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바라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얼핏 보면 인성이 강해서 인왕격사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한 사주를 놓고 이제 보통 화토가 오면 된다. 왕하니까 건들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종격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화토가 오면 좋겠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기 전에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먼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 화가 강해서 신강사주다 이렇게 먼저 바라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구별을 했을 때 강약을 구별해 보았을 때 이 사주는 신강사주구나. 그런데 인성이 강해서 신강사주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뭐냐. 이렇게까지 봤으면 그럼 용신을 찾아야겠죠. 그랬을 때 용신은 약하면 도와줘라, 강하면 빼줘라. 이게 기본 원칙이죠. 그럼 강한 사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화, 토라는 글자만 빼고 목, 금, 수 이 세 글자를 놓고 용신이 결정되겠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목은 여름이기 때문에 목생활 해주니까 이거는 아니겠구나. 자, 그러면 두 개가 남는데 이 두 개가 용신, 희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사주를 이렇게 딱 보니까 금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오행이 다 있는지, 그것도 바로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물이 없고 목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자, 이렇게만 놓고 볼 때 용신을 금으로 잡는다고 놓고 봐도 용신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그 사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고 놓고 봤을 때 화라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 쇠가 녹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 용신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그럼 수로 용신을, 여름태생이니까 수로 용신이 잡는 것이 가장 좋은데 결정적으로 없어요, 사주에. 그러면 일단 용신을 잡는 데 있어서 용신이 굉장히 미약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용신이 미약하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삶은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용신이 금수가 용신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했으니 여기서 어디를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느냐, 대운을 봐야 됩니다. 이쪽에 대운을 써놨는데 대운이 그러면 어느 쪽? 서쪽, 북쪽 방향을 잡고 갔을 때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크게 보세요. 이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크게 보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30년, 요렇게 해서 30년, 요렇게 해서 30년,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서북 방향을 갖고 가고 있는지를 말 그대로 뭐 우리가 방압이라고 그러죠. 방압, 뭐 임묘짐, 해자축 이런 식으로 방압을 얘기하고 있는데 방압이 서북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일단 바로 이제 또 여기에 이어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는 목방향, 여기는 여기까지 목방향,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목방향은 실질적으로 이런 운이 이렇게 온다고 치면 엄청 뜨겁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사주는 임묘진 목방향에서 목이 왔을 때는 목생하기 때문에 사주가 엄청 뜨겁겠구나. 그럼 이 사람은 상당히 견디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일단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생각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화가 강하면 어떻고, 화가 인성이었을 때 어떻고, 뭐 목이 인성이었을 때 어떻고, 뭐 비경 겁재 우리 육친에 대해서 쭉 육식갑자를 하는 중에 가부를 놓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대충 그래도 좀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육친을 한번 우리가 붙여보자고요. 사주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면 이걸 손님 앞에 이걸 풀어내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손님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손님은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손님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실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어려워서 공부를 다 마치고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지도 않았는데도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언변술,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그냥 그 말재주로 그냥 막 몰라도 그냥 이렇게 손님을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언변술이 있는 사람들은 또 사주에 대해서 잘 몰라도 잘 또 합니다. 그러나 언변술이 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다 배워놓고도 뭐라고 손님한테 이걸 설명해야지에 대한 부분에서 딱 가면 답답해서 자기 스스로가 답답해져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게 말이. 그런데 또 손님이 거기다 한마디 툭 던지면 완전히 주눅 들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실전 연습, 이걸 어떻게 풀이를 손님한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대충 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또 더 여기서 가보잔 말이죠. 자, 우리가 공부했던, 자, 인성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 입장에서 봤을 때 비견겁재예요. 그럼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라고 놓고 보면, 비견겁재의 토는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걸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뜨거운 속에 병기정의 지장간이 이 토가 여기서 작동이 걸겠냐, 희박해요.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병정, 비견겁재가 이 화, 엄마의 심리가 비견겁재를 안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내가 계속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화라는 이 엄마는, 이 토 입장에서는 엄마잖아요. 이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라고 놓고 보면, 그냥 성격 급하고, 성질나면 그냥 들이밀고, 좀 그러한 좀 막무가내 스타일의 구조가 아니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여기가 부부궁이니까 자기 만날 여자가 그런 여자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전혀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만이 이거를 갖고 여기다 더 접목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는 쪽인데, 이런 사람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화가 이렇게 많으니 이 에너지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토 입장에서는 죽겠죠. 아주 그냥 미치겠죠. 물이 없으니 더 미치겠죠. 그리고 여기 토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형제죠. 같은 토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내가 양이니까, 얘는 음이니까, 여자 누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회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단정지어서 그렇게 딱 우회 누나가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빠져나갈 군역이 없어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주가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갖다 손님한테 툭 찍어서 한번 던져보겠다, 점쟁이 식으로. 그렇다면 내가 양이고 이건 음이니까 이건 분명히 여자일 것이다. 그런데 여자 누나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동생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그게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꼭 여기 대체적으로 여 위에 쪽에 있으면 누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러나 그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양쪽을 싸잡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동생이 있다든가 누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거의 90% 확률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주 역시도 여동생이 하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누나 있겠네 이러면 틀려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글자가 식신인데, 지금 여기서 과연 이 식신이 제대로 작동을 걸까? 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글자인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소중한 글자가 과연 여기서 힘을 쓰겠냐 라고 놓고 볼 때 그렇게 강하게 힘을 쓸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용신, 희신이 약하면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없는 것을 또 봐야 되겠죠. 없는 것을. 그래서 봤더니 물이 없어요. 이건 재물이에요. 목은 관이에요. 관성이에요. 관성. 이건 재성이고. 그랬을 때 관성이 없다. 이 사주 관성이 없네. 다른 말로 법이 없네. 그럼 야, 이 사주 이거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는데 법도 없으니 날뛰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날뛰겠구나. 물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하겠구나. 그러나 관리가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주를 놓고. 자,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어요. 너무 뭐야 디테일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탁탁탁 찝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손님 앞에 조리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가장 사람의 그 상대가 손님이 신뢰감을 나한테 갖느냐 안 갖느냐의 결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걸 지금 이렇게 뭐 다 풀어지긴 풀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손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그대로 손님한테 실전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뭐 빼먹을 수도 있고 더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뭐 그거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좀 지나간 흐름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내 나름대로 지금 이 상황만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손님한테 내가 얘기한 그대로 내가 풀어볼게요. 자, 손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자, 사주에 인성, 엄마라는 글자는 많고 아버지라는 글자는 없네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은 엄마 아버지의 상황이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의 강한 에너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탈될 수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 많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여자잖아요. 아버지가 여자로 인해서 이탈될 수도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가능성이라는 것을 앞에 붙여야 됩니다. 결정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사주 푸는데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간혹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상황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본인이 이 에너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어디 가서 사주를 보면 결혼 늦게 해라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데, 늦게 한다기보다는 내 본인 사주에 여자라는 글자가 없으므로 여자를 만나면 이유 없다. 여자 말을 듣고
듣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손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니 이 세상에 법이 있듯이 사주에도 법이 있는데 손님 입장에서 오형으로 놓고 보면 목이라는 글자가 법인데 이 목이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자유분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자유스러운 영혼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팔자에 법이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던 상관없지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법이라는 글자가 운에서 와서 이 팔자에 오른다는 얘기죠. 와서 법 집행을 할 때 본인이 그동안에 저질러 놓은 모든 죄들이 법이 왔을 때 그 법에 구속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범법 행위는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사주는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이 없기 때문에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고집도 상당히 세고 또 부정적인 심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물이 와서 이걸 조금 이렇게 잠재워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나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방향이 목방향이다. 목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17세부터 46세까지 30년 동안 17세부터 46세까지 목이라는 글자가 왔다. 자, 그러면 법이라는 글자가 법이라는 글자가 이 안에 나 안에 내 팔자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 법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법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자, 47세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한 30년이 해자축해서 물방향인데 이 물방향이 오면은 이게 다른 말로 재물이기도 하지만 이 불을 좀 이렇게 죽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47세부터는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미래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용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손님한테는 그렇게 풀이를 해준 거예요. 실전에서 뭔가 조금 운이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 본인 어디 가서 사주 보는데 이때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운이 와도요, 용신이 약하면요, 그거 못 느낍니다. 몸에 와 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그러겠죠. 아, 좋다 그랬는데 뭐 좋지도 않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때 그나마 이 목방향, 나무가 왔을 때보다는 물이 왔을 때가 좀 시원하니 그래도 좀 낫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물이 오게 되면 금이 금생수 하겠죠. 그래서 좀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6세 전까지 성실하게 안정되게 흐름을 잘 갖고 간다면 이때 가서 뭔가 그래도 본인이 잘 해왔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갔다면 이룰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자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회복 불능이 돼버리면 이때 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미래를 보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서 그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보는 것이지 그냥 좋니 나쁘니 이런 것만 따지려고 한다면 이거 볼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사주를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 사주를 얘기에 대해서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뭐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핵심은 다 잡아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실전에서 사주를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아까 이거 우리 사주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공부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빼서 하나씩 이렇게 붙여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풀어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만이 실수도 하면서 하나씩 더 늘어가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제가 했고요. 사주를 이렇게 풀다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내가 볼 때 그 옛날 조상님네 사주 갖다 놓고 짜집기나 하고 앉아있고 현실의 사주를 갖다 놓고도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를 하나씩 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런 유튜브를 태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짜집기 같은 이 사주를 갖다 놓고 실전이니 뭐냐 하면서 짜집기 하는 얘 이랬으니까 이랬었고 이랬으면 이랬었고 그렇게 짜집기 하는 짜집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려면 뭐 얼마든지 하지. 근데 그렇게 사주 유튜브 찍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 사주의 핵심자 내가 풀이한 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적어놨거든요. 자, 이 사람은 누가 왔냐면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동생이 왔습니다. 여동생이.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친구 우회 쪽에 누나가 있든지 동생이 하나 있겠네. 그것도 여동생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도 전혀 거부 반응 안 일어나고 누나라고 딱 찍었는데 저 동생인데 이러면 이거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항상 양면성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한쪽으로 쏠아서 그냥 탁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점쟁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자, 그래서 이 여동생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내가 읊어볼게요. 아까 내가 사주 분석한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어떤지 느낌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세, 26세쯤 금전적 문제로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부모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기하고는 연락이 되는데 신용불량자라
제대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 같은 곳으로 필리핀에서 유치장도 갔다 왔다 함.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엄마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그 여동생한테 들은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무리 지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지면서 본인하고의 어떤 그래도 연락이 된다면 사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엄마와의 상황 자체는 그다지 뭐 썩 좋아 보지, 사주상으로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관계니 여동생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면서 그래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을 계속 취하면서 그래도 연락이 된다고 하니 본인까지도 서로 트러블이 생겨버리면 또 연락이 두절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히 본인하고도 연락이 된다고 하니 본인이 잘 오빠를 좀 이렇게 잘 따뜻거리면서 좀 케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살아가는 게 지금 뭐 힘들다 할지라도 뭐 미래도 힘들다는 보장은 아니니까 힘들 때 같이 좀 힘이 돼주는 그런 동생이 돼준다면 그래도 미래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늦지만 그래도 아유 내가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삶이 조만간 다가올 거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관계 유지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동생한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또 안타깝죠? 그래서 사주는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